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9월 14일 수요일인가요? 네, 그렇네요. 오늘은 국방논평 꼭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접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우리나라 이제 항공 무기들에 필요한 엔진, 우리가 개발 중인 게 여럿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개수는 몇 개 안 되는데 이거를 유사한 무기 체계로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엔진 자체를 개선한다거나 이러면 거의 우리 군이 가진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기의 상당 부분의 엔진이 국산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파악한 부분만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거보다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없지 않아 아직도 국내 우리들 중에서는 야 뭐 우리가 제트기 항공기 엔진을 만드느냐 언감생심이다 어려울 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트 엔진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처음 개발한 거니까 그 기술이 자그마치 40년이라고 쳐도 이게 80년이 넘은 기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기계공업이나 조선 산업 같이 연관 산업의 발전이 기반이 없는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게 어렵다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기회가 됐길래 예전에 전투기 엔진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게 있지만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이제 찍어 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드러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전 대통령이 작년 아덱스에서 2021년 아덱스에서 이런 말을 했죠. 항공 우주 분야는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그건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우주 산업, 항공 산업. 근데 둘 다 우리가 전혀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 기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제조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항공기용 엔진의 국산화를 통해 항공 산업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겠다. 예, 이 말이 상당히 뭐 추상적인 말이지만 이거를 여러 번 언급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나온 과제 제안서에서 인용을 한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저는 뭐 화면으로 해서 캡처된 화면으로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분위기로 가고 있다. 예, 이런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예전에 사용했던 부분이니까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 무인기 개발하고 있잖아요. 스텔스 무인기. 그거 엔진이에요. 네, 처음에는 2019년에서 2025년이니까 이게 거의 제일 빨리 시작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엔진 개발이란 날 것에 대한 엔진 개발에 있어서는. 뒤에도 언급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걸 우선적으로 한 이유는 우리가 KF-21을 개발하고 그게 5세대, 6세대로 나중에 향후 갈 것이 확실하고 30년대에 그러면 같이 활동할 무인기가 필요한데 지금 무인기만큼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아주 심해요. 네, 그래서 그 엔진이나 부품이 해외에서 조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다른 엔진이 파생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2025년까지고 벌써 시작한 지가 3년이 다 돼 가니까 많은 진전이 있었으리라고 보고, 제가 여러 가지 맥락을 보건대는 이거의 진전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봐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5,000파운드 추력으로 이야기하던 것이 뭐 8,000파운드 이하까지 나오고, 뭐 하나 같은 데서는 우리 뭐 10,000파운드 추력은 만들 수 있다. FA50 있죠. 그게 한 10,000파운드 초반이고, 뭐 애프터버너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데 그거의 개선형의 엔진이 지금 KF21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크기는 똑같아요. 단지 출력이 더 많이 나와요. 예, 그거는 또 10,000파운드대지만은 조금 중반에 가깝게. 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 10,000파운드까지는 만들 수 있다. FA50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다. 엔진을.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무인기 엔진의 출력이 갈수록 좀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자료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지금 FA50 엔진이랑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실험 기자재에 대한 논문들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이게 노즐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적외선 방출을 최소화한 노즐이 붙어 있는 이제 실험 기자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서 엔진을 실험하기 위한. 그래서 이거는 진행이 좀 무난히 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제트 터보팬 엔진의 원형이다, 기본이다
이렇게 일단은 파악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일단 무인기용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그런 거 보면 2025년 정도까지 여러 가지 엔진들을 완결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엔진이 지향하는 바가 이 GE의 F404나 F414 엔진이 아닌가 싶다는 것이죠. 예, 이 두 개는 같아요, 크기는. 그래서 바꿔 끼울 수 있어요. 404는 FA50에 들어간 엔진이에요. 네. 이 보면 이제 추력이 14,770파운드 정도 되죠. 이거의 출력을 향상시킨 개량 버전이 F414인데 저게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우리의 이 무인기용 엔진도 크기가 이것과 같거나 최소한 이것보다 작을 것이다. 그래서 교체가 가능하게. 자, 그래서 FA50이나 향후 KF21에 이거를 넣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미 기술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상당 부분이 있지만 시장성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무기니까 저렴하게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량 생산하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되면은 단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로 통일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출력은 이제 개선이 되면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무인기용 엔진은 그대로 크게 같거나 조금 작아서 FA50 엔진을 대체할 수 있게 지금 출력이 거의 따라 붙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 엔진을 2개 넣으면 KF21에 들어갈 수 있게. 예. 이런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연구 개발할 때 제공하는 정보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아요. 저게 보수적으로 잡혀서 10,000파운드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현재로도 FA50 정도 엔진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는 이 엔진이 국산화되면 한 엔진을 가지고 무인기 FA50, KF21 까지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 정도면 업계도 한번 해본다. 그러면 내수 시장만 해도 저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모델을 조금씩 바꾸면서 하는 거니까 생산 단가도 저렴해질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무인기 부품 같은 거는 지금 여러 이제 뭐랄까 국방 강대국에서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도전하는 무기잖아요. 그래서 수출 통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무인기에 외국제 엔진을 달게 되면은 수출이 상당히 제약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엔진을 개발하면은 우리가 수출에 제약이 없겠죠. 그게 K2 전차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국산 파워팩 개발하는 거잖아요. 예. KF21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단지 그 정도가 무인기면 훨씬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제가 뭐 1타 3피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 예. 당연히 세 가지 엔진을 따로 개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하나 가지고 세 개를 다 세 군데 다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출력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특성은 조금 이렇게 튜닝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그 제트기 엔진은 일단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터보 샤프트 엔진이 있죠. 터보 샤프트 엔진은 기본적으로 터보 제트 엔진인데, 터보 제트 엔진은 압축된 공기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십 배로 압축이 되죠. 그게 연료가 분사돼서 팡 폭발하는 힘이 바깥으로 분출되면서 작용 반작용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터보 샤프트 엔진은 뭐냐? 이건 헬리콥터나 프로펠러가 달린 터보 프롭이라고 그러죠. 피스톤 엔진 말고 터보 프롭이라는 거. 제트 엔진에 프로펠러 달린 게 있어요. 그거랑 헬리콥터 엔진은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뭐냐? 제트 엔진하고 같은데, 제트 엔진에 나오는 출력을 뒤에 터빈으로 바람기비로 다 받아서 그걸 회전 동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헬기 같은 경우는 로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RPM의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요. 제트 엔진에서 나오는 RPM은 아주 높고 헬리콥터나 프로펠러 비행기는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속 기어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다. 특히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속도가 많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리용 변속기 문제가 있고, 지금 그 변속기를 이제 국산화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터보 샤프트 엔진이다. 작용 반작용으로 폭발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걸로 로타를 돌려서 로타에 프로펠러를 단다. 그건데 기본적으로는 터보 제트 엔진, 즉 우리가 무인기용으로 개발한 그 엔진 코어 같은 걸 거의 쓸 수 있어요. 거기에 많이 접목될 수 있어요. 터빈에 들어간 기술이랄까, 전체 디자인은. 그런데 보통 서방권에서는 터보 샤프트 엔진에 앞에 보면은 바람개비가 여러 개 달려 있거든요. 공기를 압축하느라고. 그걸 왕창 줄여가지고
원심형 압축기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생각이 맞다면 그게 효율은 조금 늘어지지만 크기를 되게 작게 하는 이점이 있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 엔진에 익숙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형식의 원심 압축기를 가진 여러 개의 여러 개의 날개가 선풍기가 여러 개 달린 걸 쓰지 않고 확 줄여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압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 무인기용 엔진 개발한 거에다가 터보 샤프트 엔진용으로 몇 가지 부품을 추가로 개발해야 하는 게 필요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괄적인 아이디어를 예전에 이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언급한 것이 그 보면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게 무인 복합형 전투 회전익기 UCCR이라고 있어요. 이게 터보 샤프트 엔진을 이미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용도로. 이게 성공하면 여기에 가지치기를 해서 2000마력급 터보 샤프트 엔진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2000마력급 터보 프롭 엔진도 개발하겠다. 터보 샤프트는 헬리콥터용, 터보 프롭은 뭐 저기 수송기 같은 데 들어가는 프로펠러 붙은 거 있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FADEC이라고 하죠. FADE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전자장치로 엔진의 상태를 최적화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자동차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는 거. 그 다음 터보 샤프트 엔진용 기어박스류 기술 개발. 그때 기어박스 클러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UCCR 같은 경우는. 그리고 스타트 모터, 뭐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윤활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개발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작은 UCCR용 터보 샤프트 엔진이다. 자, 이게 큰 그림이었는데 이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도 그렇게 늦지 않게. 그래서 이게 ADD에서 하고 있는 무인 복합형 회전익기고 이 엔진도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밖에 노출이 안 됐는데 오른쪽으로 500MD 헬기랑 비교한 거 보이시죠? 상당히 큰 기체입니다. 이거 당연히 무장도 가능하고 여기에 엔진이 아마 한 개 들어갈 것 같은데 개발되고 있는 엔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 130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거 용이고 이거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극히 노출이 안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극비 무기죠 이게. 근데 이를 위한 엔진 개발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향후 계속 생산되고 개발돼 나올 헬리콥터용 터보 샤프트 엔진의 원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의 터보 엔진과는 다르게 헬리콥터용 터보 샤프트에는 몇 가지의 추가 부품이 있었고 여기 정확하게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특화된 부품들을 개발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이 사업을 따간 회사가 언급이 돼 있던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존 무인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무인기용 엔진도 그 기술을 원용하겠죠. 플러스 알파로 터보 샤프트용 엔진의 추가 개발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 외 부품들 개발하는데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인 것 같아요. VNC 테크, 뭐 한국실마스터 이런 회사들이 같이 공동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까 UCCR용 터보 샤프트 엔진 개발에. 예. 자, 기존의 무인기용 제트 엔진은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미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노출이 된 게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건데 기존 엔진 말고 엔진 옆에 부가하는 시스템, 그걸 이제 보기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보니까 연료 윤활 제어. 이게 사업 기간이 2022년에서 2025년까지 개발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기존 무인 복합형 전투 회전익기용 개발이 많이 잘 진행되고 있는 엔진의 마력이 1250에서 1400마력이라고 돼 있어요. 예. 아까 연구 계획서, 장기적인 계획서에는 1000마력급이라고 그랬거든요. 벌써 20에서 한 40% 출력이 더 나오고 있잖아요. 예, 개발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1400마력 엔진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LAH 건 지금 무게가 많이 무거워져서 출력 증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엔진이 약 1000마력짜리 2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그것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겠다. LAH가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국산 엔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장기 계획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1400마력짜리 다음이 2000마력짜리인데 이거 봤으면 2000마력이 아니고 이게 한 3000마력 갈 것 같아요. 앞에서 2400이 됐잖아요. 이제 40% 늘었죠. 이게 40% 늘면 얼마예요? 그게 3000 되는 거잖아요. 2800이잖아요. 그러면 그 엔진은 뭐 수리온을 대체한다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수리온 지금도 충분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기존의 형태에서. 그러면 한 3000마력 가까이 되는데 그 3000마력이라는 것은 뭐냐?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기동 헬기 있죠. 동축 반전 로터 있고 뒤에 푸시 로터 있는 거. 30년 초반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 거기 들어가는 엔진이 한 개 30마력짜리 엔진이에요. 그게 두 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 UCCR 이 엔진을 가지고 출력을 개선해서 30마력짜리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물음표 두 개는 제가 봤을 때는 30마력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비슷한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면서 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차세대 기동 헬기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물론 제 추측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상당히 신기해요. 피스톤 엔진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무인기용으로. 피스톤 엔진. 여러분 피스톤 엔진이면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이죠. 우리 대부분 4기통 엔진 쓰잖아요. 6기통도 있고 뭐 그렇지만 대부분 4기통이죠. 그래서 2026년까지 532억 원을 투자해서 무인 정찰 항공기 체계 적용 가능한 고출력 왕복 엔진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거예요. 단위 과제명 볼까요? 임계 고도가 2만 피트예요. 2만 피트. 2만 피트면 한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6km 정도에 고도 6km 정도에서까지 잘 작동할 수 있는 피스톤 엔진을 만들겠다. 프로펠러용 무인기에 장착하기 위해서. 자, 그런 거고 여기 보면은 개발 개념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가진 게 무엇이며 앞으로 뭘 원하는지가 조금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차기 군단 무인기 이 체계 개발을 통해서 확보된 항공용 왕복 엔진 체계 장착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개발이 완료됐을 것으로 보이는 작년에 두 가지 큰 무인 체계가 이제 개발이 완료됐죠. 중고도 무인기가 있고 그 다음이 군단급 무인기죠. 군단장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그 차기 군단 무인기 그거예요. MQ 미국으로 치면 MQ-1C 그레이 이글 같은 딱 그 크기거든요. 저 거기는 수입된 왕복 엔진, 왕복 피스톤 엔진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걸 장착하면서 이걸 이렇게 붙이는구나, 이렇게 조정을 하는구나,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걸 바탕으로 이걸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실마리로 해서 그러면 우리 군단급 무인기에는 어떤 엔진을 쓰지? 그리고 위에 중고도 무인기는 또 어떤 엔진을 쓰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마침 그런 정보들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 속에 보시는 게 군단급 무인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이제 MQ-1C 그레이 이글하고 거의 같아요. 역할도 같아요. 모양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그런데 뒤에 꼬리 부분에 엔진 보이시죠?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 저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게 4기통 디젤 엔진이에요. 자, 그렇고 저거는 그래서 피스톤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큰 중고도 무인기, 운용 고도도 훨씬 높은 거죠. 거기는 대한항공이 개발했죠. 저 위에 보이는 것은 카이가 개발한 거고,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것은 카이가 개발한 것이고, 대한항공 그 모델 훨씬 큰 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1200마력짜리 터보 프롭 엔진이 들어가요. 즉 이거는 터보 샤프트 엔진의 바탕을 둔 엔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제트 엔진 기반이에요. 출력도 훨씬 크고 고고도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요 정도 고도, 요 정도 급에서는 군단급 무인기급에서는 피스톤 엔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향후 수입이 까다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수입이 되더라도 우리가 향후 다른 곳에 수출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이게 자동차 엔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중고도 무인기로 와서 보시면 1200마력 터보 프롭 엔진이거든요.
아까 UCCR용으로 개발해 놓은 그 엔진 코어로 보아지는데 그게 몇 마력이었습니까? 1250에서 1400마력이었죠. 예. 그걸 그냥 터보 프로보로 바꾸면 돼요. 예. 어차피 똑같은 헬리콥터 엔진을 뒤에 감속 기어만 달리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 감속 기어비도 뭐 더 쉬워요. 왜냐면 감속을 덜 해도 되니까 프로펠러 비행기는 헬리콥터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것도 국산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국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도 군단급 모두 국산화가 된다는 거죠. 그 밑으로는 당연히 국산화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걸 계기로 우리의 국방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연구 기획하려는 기획자들이 가진 생각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자, 이거는 기존에 미국의 MQ-1C 그레이 이글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제가 봐서는 이 엔진을 사다가 우리 군단급에도 넣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짐작이에요. 자, 이 엔진을 살펴보면 라이코믹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미국 회사입니다. DEL120이라는 엔진이에요. 디젤 엔진이에요. 4기통이고 205마력이에요. 여러분들도 디젤 승용차 타시는 분들도 많죠. 예. 그래서 통상 보면은 디젤 차들 승용용으로 보면은 4기통이 2000cc쯤 되면은 한 100마력 중후반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로. 예. 그래서 우리도 이걸 직접 해보겠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뭐 수입 제한, 수출 제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연구 개발 필요성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의도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가 보시면은 무인기용 왕복 엔진 기술 및 핵심 부품들은 CCL 및 MTCR의 규제, 이중 규제 품목으로 저 까다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에도. 네. 우리가 어렵게 사더라도 그걸로 제품을 생산해서 외국에 판다 그러면 더욱 까다로워지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무기체계 적용과 안정적 운영이 그런 말이겠죠. 안정적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싼 값에 사야 되고 만드는 방산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즉 그 말은 수출도 용이해야 된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정적 운영에는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 수출을 안 해준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안정적 운영에 한 예가 되겠지만 좀 확대 해석하면 제가 드린 말씀도 안정적 운영에 포함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CCL은 이게 카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그러고 수출 제한 품목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MTCR은 뭐냐면은 미사일 기술 를 확산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두 개에 다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인기라는 것이 값이 싸고 그 기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의 무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강한 나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술 유출이나 부품 수출 이런 것을 상당히 걱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거기서 우리는 구속을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더 재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거거든요. 국방 기술에서 당겨서 민간 부분의 기술 발전을 유도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보면은 전통적인 순수 과학자들, 뭐 공학계통의 과학자분들이 많으시지만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거와 관련된 국가 과제에 참여하는 의지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제가 몇 분 만나봐서 말씀을 나눠봤더니 자, 두 번째 볼게요. 이건 상당히 재밌어요. 국내 차량용 왕복 엔진 기술 중 차에 들어가는 엔진 말하는 겁니다. 휘발유 엔진, 디젤 엔진 있죠. 가솔린 기술은 상당 수준 성숙되어 있는 반면에 국산화 다 됐다는 겁니다. 예, 뭐 4기통이든 8기통이든 6기통이든 그죠. 반면에 디젤 엔진 개발 기술은 상대적으로 성숙되지 못해. 그죠. 국내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해 본 과제 착수가 필요함. 이게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걸 밑에 적어놨지만 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고압 인젝터 있죠. 압력 팍 높여서 연료 뿜어주는 거. 이게 국산화가 안 돼 있어요. 예. 이게 거의 아마 독일제 보쉬 거를 거의 다 수입했을걸요. 예,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2, 3년 됐나? 그 보쉬의 본사 임원이 현대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현대 기아차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고압 인젝터 이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항공기용 디젤 엔진을 개발하면서 이걸 국산화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때 국산화 시키면은 이것도 한 2000cc 되는 엔진인 것 같거든요. 그대로 국내 업계로 파급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참에 개발해서 국내 디젤 엔진 개발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거예요. 즉 최소한 목표가 보쉬에서 만드는 고압 인젝터보다 동급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양수 겸장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국방 기술이 새로운 산업 영역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에서 상당한 포부, 그리고 이 일반자들이 가졌던 어떤 생각에, 네. 우리나라가 많이 대단해졌다.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엔지니어들, 학교나 연구소, 기업에 달려들어서 아마 해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고압 인젝터를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 쓰게 되지 않을까. 예, 그죠? 이때까지 고압 인젝터 얼마나 도전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품 회사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쉬 같은 부품 회사가 이만큼 열정적으로 정부 돈을 투입해서 노력한 적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 다음 나온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아까 제트기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제 무인기용 엔진이 FA50용 업그레이드 엔진이 될 수도 있고 KF21 엔진의 국산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금년 초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해요. 관계부처와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기존에 만들고 있던 무인기급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제트기급으로 만든다. 근데 그건 이미 시작을 한 거고, 그걸 이미 시작을 했으면 그 크기는 이미 맞췄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검토하고 있다니까. 개발 중인데, 사실은 개발 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 해서 지금 보면은 카이 대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저기 이 말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프로젝트 같다. 무인기용 제트기 엔진이, 무인기용 제트 엔진을 넘어서는. 그러자 한두 달 있으니까 실마리가 나왔죠. 국방부 장관하고 뭐 여러 가지 모인 자리에서 신형 엔진 개발에 들어간다, 차세대 첨단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가져왔던 자료를 보니까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몇 번 썼던 건데, 터보 램제트용 초음속 터보 엔진 개발이에요. 터보 제트와 램제트 결합이에요. 자, 이거는 미사일 엔진이 아니에요. 그죠? 미사일 엔진은 램제트 더하기 스크램젯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영역에서 최고로 효율적인 걸 쓰겠다는 거예요. 마하 1, 2까지는 터보 제트, 마하 2, 3, 4 정도까지는 램제트를 쓰겠다는 거예요. 효율적이고 속도도 더 빨리 나오고, 이걸 쓰겠다는, F분을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계획이 잡힌 기간도 보면 24에서 32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그 엔진으로 보이고, 마침 지난번 그 국방과학기술대전에 이거의 연구에 관여되어 있는 분들이 나와 계셔서 이야기를 제가 여쭤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는 비행기용 엔진 아니냐, 미사일용 엔진 아닌데,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야기한 엔진,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차세대 첨단 엔진은 이거예요. 자, 그렇게 말한다면은, 제 추정이 다 들어맞는다면은, 기존의 해외 수입용 엔진은 초기분에 쓰고, 그 다음 그것이 국산 엔진 출력 좀 올라가겠죠. 무인기용으로 개발되는 거. 그게 올라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은 복합 사이클 엔진으로 가는 거예요. 6세대급 되면. 그게 이미 계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6세대 개발을 천명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전체 프로세스가 상당히 조금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32년까지니까 그렇게 이미 늦은 것도 아니라고 봐요. 자, 오늘은 우리가 개발 중인 피스톤 엔진, 그리고 제트 엔진, 그리고 터보 샤프트 엔진, 그리고 차세대 복합 사이클 엔진 등 제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비행기에 들어가는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